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외 다양한 양국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나토의 아태 파트너국 4개국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안보를 논의하는 시기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라며 북한에 대한 공조,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관련해서 논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사일 발사한 거에 관해서는 긴박한 위협이라고 이미 한국이나 북한은 인식해 왔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10일, 11일 김여정 부부장이 두 번에 걸쳐 담화를 냈거든요. 특히 그 11일자 담화에서는 미국이 반복해서 침범을 할 경우에는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고를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늘 그걸 실행에 옮겼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를 함으로써 한미일 정상이 모두 그 나라를 비우는 그런 상황에서 발사했다는 것도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11일 날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또 담화를 낸 적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클러스터안을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이런 걸 모두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면밀하게 북한은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마 7월 4일 날 IAEA가 이제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한테 전달을 했고 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검토해왔던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양국 정부 혹은 국민들 사이의 인식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부와 국민의 경우는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IAEA 보고서가 일단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그런 검토 결과를 냈고 그에 관해서 우리 정부도 존중한다는 것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일본 정부가 언제 방류를 시작할 것이냐 시기를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을 것인데 아마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것이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의 입장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류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051년도까지니까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 특히 이제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하겠다.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내 반대 여론을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사실상 건가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해양 방류를 하겠다는 거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고 또 그거는 국내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반드시 일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라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 태평양 도사국 국가들도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이해를 얻으면서 방류를 할 것이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편 내일과 모레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하야시 외무상은 물론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부분을 강조하고 또 우리 측에 또 이해를 구할 거고 그렇다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과연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논의를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을 때 네. IAEA 일본 측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을 만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논의가 될 수 있고요. 그걸 예.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할지 논의를 했지만 그 결과를 발표할지는 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는 IAEA는 히로시마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이미 이 보고서가 시작일 뿐이고 방류 중에도 방류 후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상주하는 후쿠시마 원전에 상주하는 IAEA 사무소에 전문가들을 어떤 나라에서 특별히 또 같이 상주시킬지 또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IAEA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런 요청을 하고 뭐 그걸 받아들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속해서 한국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우리 정부의 그 보고서를 발표할 때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때도 끝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번에 검토 결과라는 게 결국 일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 한 거를 뭐 검토했을 뿐이기 때문에 방류를 시작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타임테이블 가지고 할지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계속 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편 중국은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친강 중국 외교부장 대신에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일본의 이 해양수 방류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의장 성명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왕 위원과 박진 장관이 만나게 될지 만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지도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마 그 만난다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조금 그 과거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요, 아까 냉각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양국 관계를 어떻게 이제 개선해 갈 것인지 하는데 소통해 갈 것인지 하는데 아마 관심이 모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 그 오염수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좀 견해가 좀 달리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율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아세안 10개국 10개 나라들도 뭐 중국과 반드시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나라는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 ARF 모든 회원국에게 지금 제안을 할 것이다.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렇죠.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장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다른 회원국 모두의 입장을 전부 다 조율해서 하나의 일치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도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기본의 그 외교 전략에 있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해 왔고 일본 정부가 매년 제공하는 그 ODA라는 상당 부분이 아세안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의 협력도 필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균형을 잡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좀 주목을 해야겠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명이 담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중국이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를 하면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추가로 좀 강화할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거든요. 왕이 위원이 지금 그 하야시 외무상과의 만남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이번에도 방류에 좀 강력하게 반대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기존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하야시 외상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또 중국 국내에서 보면 일본에 관한 여론이 썩 좋지도 않아요. 또 일본에서도 중국에 관한 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중일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거는 국내의 그런 여론도 아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기존에 취했던 그런 방침을 완전히 변경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중일 관계를 또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데에서 본다면은 뭐 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긋겠지만 중일 양국 관계가 건설적인 관계를 계속해가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견해가 일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근에 NHK가 자국 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방류와 관련해서 어느 쪽도 아니다가 40%, 방류를 찬성한다가 35%, 반대가 20%였습니다. 좀 주목되는 점이 어느 쪽도 아니다를 선택한 지금 여론이 제일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일본 내에서는 이 방류 문제가 큰 관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아마 여론조사에도 결과일까요? 반영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도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은 35도, 36도를 넘는 땡볕더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예. 큐슈 지방에는 또 집중호우가 내려서 커다란 피해가 있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마 국내에 비해서 일본 국내에서의 그 관심이라는 게 적을 수가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 본다면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의 관심은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뭐 이해관계자라고 할까요? 어민들,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곳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입장에 변화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소위 이제 그 풍평 피해라고 하는 소문에 의해서 이제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사 먹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일본 정부는 그런 풍평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 실제로 그 후쿠시마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일부를 또 일본 정부가 구매하기 위해서 한 300억 엔 정도 그리고 또 어업인들이 이제 이 후쿠시마 인근에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어장을 개척하는 데에서 한 500억 엔 정도의 기금을 만들겠다 하는 걸 일본 정부가 발표해 왔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좀 뭐랄까요 반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업인들을 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설득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마 방류를 시작할 것이고 예. 또 방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번 달 안에 혹은 뭐 8월 초라든가 이렇게 빨리 방류를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조성 부분도 그렇고 일본 정부가 현재 그 이해 당사자들, 이해 관계자, 어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일본 정부에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방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그렇죠. 2015년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서로서 이제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부나 도쿄 전력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예. 또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그 원전이 상당히 안전하다, 경제적이다 이런 그 설명을 해왔는데 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또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력이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투명하게 말 그대로 계획이 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환경이나 인간의 생명의 안전에 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방류가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무를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가 어떻게 불식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이거는 사실상 일본 국내 혹은 인접한 국가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일본이 뭐 세계적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체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 한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에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 정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IAEA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네. 그 외에 이제 태평양 섬나라들, 도서국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관련해서 앞으로의 일본의 대응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6월 달에 우려를 한다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표명을 했어요. 예. 실제로 일본 정부가 도서국의 순회를 정상을 일본에 초청해서 회의도 협의도 설득을 했습니다만 18개 국가 가운데 일본 측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해를 표명한 국가는 3나라에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18개 국가 가운데 15개 많은 국가가 예. 불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아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한국, 또 중국,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 국가들, 이런 그 우려들을 어떻게 부식할 것이냐 예.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실제로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 기시다 총리의 정책 결단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정책 결정자는 기시다 총리거든요. 예. 남은 정치 일정을 본다면은 그 내각의 개편이라든가 혹은 자민당의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여름경이라고 얘기해 왔던 것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지, 여름경이라는 게 8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정말 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방류를 실행하기는 좀 제약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AP4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렇죠. 이렇게 4개국이어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정상회의에 초청된 이 4개국이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IAEA라는 국제기관이 포괄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예.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IAEA 보고서에 보면 그 서문에, 사무총장의 서문에 이 방류는, 해양 방류라는 거는 일본 정부가 결정했다고 했어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IAEA는 이거를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고하는 것도 아니다. 한쪽에서 보는 발을 빼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사실상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예. 아마 우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